야, 잘 접히네. 근데 이거 완벽하게 접은 건 아니지. 이 정도는 돼야 완벽하게 접은 거지. 아, 근데 폰 사느라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썼네. 누구세요? 뭐야 이게? 1544-7777 LG?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가 출시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돼가는데요. 저도 출시일에 구매해 메인폰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 스마트폰 쓰던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Z 플립 3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진 건지, 비스포크 냉장고의 대리만족인 건지, 신제품이 나왔다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빠르게 보기 힘들었는데 진짜로 다 팔려서 팔 물건이 없다는 기사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30년 된 냉장고 같다는 소리를 듣기 전엔 조니의 컬러인 크림 색상을 구매했는데 이 30년 된 냉장고 소리 누가 했는지 진짜 잘 지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부터는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폰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외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플립이라는 이름답게 바형태의 스마트폰이 반으로 접힌 기존과는 다른 폼팩터이고, 이 접힌다는 것 하나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디자인적인 호불호는 있겠지만 상당히 정돈된 모습이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이번에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비스포크 냉장고가 생각나는 컬러 패턴을 보여주고, 그 아래 12메가픽셀의 광각, 초광각 총 2개의 카메라, 그리고 그 옆에는 전작에 비해 상당히 커진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AOD로 시계와 날짜를 표기할 수 있고, 움직이는 GIF 음짤도 다운받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죠. 근데 이 외부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비교하면 확실히 선녀지만 진짜 선녀네요. 실제로 써보니까 그렇게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계나 알림 확인용이고, 멀티미디어 컨트롤, 타이머, 알람, 음성 녹음, 그 외에는 지정된 위젯만 추가할 수 있어서 아직까진 상당히 제한적이고, 뭔가를 디테일하게 설정하려면 결국 폰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거면 진작에 폰 열었죠. 또 외부에 위치한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누굴 찍어줄 때도 찍히는 사람이 외부 디스플레이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작다 보니까 찍히는 사진의 중앙부만 보여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게다가 셀카 화질이 좋으면 현실 반영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꺼려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결국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쓸모 있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나타나는 삼성페이입니다. 갤럭시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삼성페이죠. 갤럭시 Z 플립 3는 폰을 열지 않고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일반 스마트폰은 그냥 삼성페이를 불러올 수 있었고, 얘는 접혀 있으니까 여는 동작을 없애기 위해 추가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폰을 뭐하러 접냐로 접근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Z 플립 3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외부 디스플레이는 AOD와 음자를 넣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 공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용성을 운운하려면 갤럭시 폴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 크기가 커진 외부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과 거의 동등한 쓰임새를 갖게 되었듯, 얘는 3세대지만 여기서 디테일한 뭔가를 하려면 작은 화면에서도 편리한 획기적인 UI 혹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위쪽 면 정도는 되어야 뭔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만 보자면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요. 갤럭시 Z 플립 3의 디자인은 정말 컴팩트라는 말이 어울리듯 접었을 때 한 손으로 쏙 들어오고, 게다가 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요즘 폰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커지고 있죠. 부럽다. 아니. 아무튼 미들 프레임과 힌지 그리고 버튼까지 알루미늄의 재질감과 통일된 색상으로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전원 버튼에는 지문 인식을 지원해서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땐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는 폰을 잡는 모양에 따라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검지 그리고 왼손 검지로 지문을 등록해 놨습니다. 이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딱히 버튼에 닿을 일이 없더라고요. Z 플립 3를 열어보면 프리스톱 힌지 방식이라 적당히 내가 원하는 각도로 폰을 열 수 있고, 대체로 양손으로 열거나 살짝 벌린 다음 자연스럽게 몸으로 열었습니다. 물론 이걸 한 손으로 열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불안할 겁니다. 엄지를 플립 사이에 밀어놓고 위로 쭉 밀면 되는데, 각도에 따라 손톱으로 디스플레이를 누를 수도 있어서 디스플레이에 흠집이나 찍힘 자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표면이 강해졌다고는 하나 일반 스마트폰의 고릴라 글라스처럼 표면이 딱딱하지 않고 말랑해서 손톱으로 찍으면 찍힙니다. 나름 조심히 쓴다고 썼는데 자세히 보면 자잘한 찍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는데 스마트폰을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순간 편해졌습니다. 대부분 새로 산 제품 아껴 쓰는 건 그래봐야 한 달이죠. 아무튼 대충 강도를 설명하면 그 케찹에 볶아 먹는 비엔나 소시지 있죠? 그게 표면이 매끄럽고 탱탱해서 은근히 튼튼하거든요. 그걸 손톱으로 눌러서 표면에 상처가 날 정도의 힘이면 Z 플립 3의 디스플레이도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쇠로 된 작은 물체가 일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떨어지면 그냥 톡 튕기고 말잖아요. 근데 플립에 떨어지면 무조건 찍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연질이에요. 뭐 찍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두께가 있는 비닐이 접혀서 구겨진 느낌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되나 외곽 기본 필름도 찍힌 건지 상처 복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살짝 점같이 남더라고요. 여성분들 네일아트 받으면 디자인에 따라 손톱 끝이 각지거나 비즈나 큐빅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디스플레이를 눌러 힘을 준다면 상처가 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역시 한 손으로 이렇게 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손가락 넣고 휙 젖혀서 열 수도 있지만 손에 느껴지는 충격이 이건 한 100번 하면 힌지가 박살나거나 미끄러져서 어디론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양손으로 여세요. 내부 카메라는 10메가픽셀의 보편적인 카메라이고 Z 폴드 3처럼 UDC가 아니라 늘 보았던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플립이라서 생기는 주름은 검은 화면을 제외하고는 처음 10분만 신경 쓰이고 아예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끔가다 옆 사람이 야 그거 안 거슬리냐? 하면 눈앞에 정면으로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별다른 설명 없이 아하 라고 바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폰 보는데 변태도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볼 일이 없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화면에서는 빛 반사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밝거나 사용 환경에 조명이 많다면 살짝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방에 불 꺼놓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본다면 시력은 나빠질지언정 화면은 절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비율은 22대 9로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위아래가 긴 편입니다. 영상을 보면 좌우에 렛터박스가 무조건 생긴다고 보면 되고, 심지어 유튜브 쇼츠 같은 세로 영상을 봐도 위아래 여백이 더 넉넉하게 생깁니다. 오른쪽은 S21 울트라인데 디스플레이의 세로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 더 넉넉한 여백이 생깁니다. 영상 외에 인터넷이나 문서를 볼 때는 세로로 더 길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가로 너비가 좁아서 조삼모사긴 하죠. 게다가 펼치게 되면 바디가 얇아서 그런지 가볍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요즘 두꺼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가장자리가 둥근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라 더 좋았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화면을 접었을 때 화면이 나뉘는 플렉스 모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메라 앱 사용 시 프리뷰 화면과 컨트롤 패널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프리뷰 화면을 위 또는 아래로 옮길 수 있고, 프로 모드에서는 세세한 설정값을 화면 아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렉스 모드로 실행할 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크롬을 설정하고 화면을 반으로 접으면 플렉스 모드가 켜집니다. 근데요? 굳이? 왜? 카메라도 그냥 켜서 더 큰 화면에서 촬영하면 되고, 인터넷도 영상도 굳이 화면 줄여가면서 쓸 기능이 없습니다. 이걸 적당히 잘 활용해줄 곳은 Z 플립 3의 프리스톱 힌지를 이용한 앵글 촬영 정도인데, 반쯤 접어서 어딘가에 놓고 촬영할 때는 볼 수 없는 아래 화면을 위로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사실 이것도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할까요? 유용할 때도 있지만 주변 사물이 모션 데스크가 아니라면 힌지를 이용한 로우 앵글, 하이 앵글보다는 기본 높이 조절이 가능한 삼각대가 절실히 필요하죠. 실제로 딱히 이용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준수했으나 줌을 당겨줄 망원 카메라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물론 줌이 되긴 하지만 디지털 줌이라서 화질이 열화되는 건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용하는 동안 줌을 크게 당길 일이 없어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가끔 조명 때문에 피사체나 바닥에 내 손이나 폰 그림자가 비칠 때가 있죠. 그럴 땐 살짝 뒤로 가서 줌을 당겨 찍으면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그 정도 사진에서는 분명 화질 손해는 좀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뭐... 그리고 신경 쓸 거면 애초에 진짜 좋은 카메라로 찍었겠죠. Z 플립 3의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무난했고 역시나 갤럭시만의 진한 채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의 카메라 색감보다는 갤럭시 쪽이 확실히 더 보정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Z 플립 3는 플립이라는 구조를 가졌지만 IPX 8등급의 방수 등급을 지원해서 바닷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무적 방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방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방진도 조심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참, 그래도 침수는 고객 과실이니 조심하세요. 이제 전체
전체적인 퍼포먼스, 즉 성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두뇌죠.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체감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폰들도 플래그십 제품이었지만 특히 애플의 아이폰 12 프로맥스와 비교하면 배틀그라운드까지는 봐줄만한데 고사양 게임인 원신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PC로 따지면 그래픽 성능이 두세 체급은 차이 나는 정도의 옵션 값을 보여줬고 심지어 동일 옵션에서도 부드러움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실 이건 예전부터 그랬고 게임은 아이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딱 잘라 말하면 배틀그라운드 이상의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 비추천드립니다. 사실은 게임 자체를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감상 등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발열이 신경 쓰일 정도로 뜨거운데 일반 스마트폰처럼 바디 전체가 방열판이 되어서 열을 식히는 구조가 아니라 상부에 AP가 따로 존재하고 그 부분만 뜨겁기 때문에 유독 발열이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케이스를 씌우면 발열 해소가 좀 더 늦죠. 플립의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상부와 온도를 비교하면 꽤 차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AP의 발열이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Z 플립 3는 체감상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닳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사용했는데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전화하다 보면 직장인 업무 시간이 8시간 기준 배터리가 30에서 4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출퇴근할 때 미디어 감상한다고 하면 더 부족하겠죠. 게다가 저는 5G도 아니고 LTE를 사용하고 와이파이 상태에서 게임도 안 하고 하드하게 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틈틈이 충전을 안 해줬을 뿐이죠. 유선은 15W, 무선은 9W로 충전 속도도 느립니다. 유선도 다른 갤럭시 모델들의 25W 초고속 충전과 비교하면 역체감이 상당히 심한데 120Hz 디스플레이를 일반으로 변경하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소모는 크게 체감됩니다. 살짝 답답할 때도 있어요. 무선 충전 방식도 기존의 평판형 제품들이 아니라 각도가 있는 거치형 무선 충전 패드라면 충전 패드가 중앙에 있는 바형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일의 높이가 안 맞아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Z 플립 3는 구조상 무선 충전 코일이 하단부에만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삼성 제품은 역시 레퍼런스인지 충전이 잘 되더라고요. 아무튼 폰 사용량이 많거나 게임을 자주 하신다면 배터리를 수시로 충전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거나 진지하게 Z 플립 3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간 사용해본 갤럭시 Z 플립 3 개인적인 사용평을 말해보면 진짜 제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던 다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플립은 확실히 독보적인 컨셉이고 폼팩터의 변화를 떠나서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잘 뽑았습니다. 플래그십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성능보다는 다른 부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최근 스마트폰은 카메라 성능 경쟁전이었죠. 근데 다들 써봐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인스타 업로드용은 물론 유튜브 촬영용으로도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죠. 그렇게 고여가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새로운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왜 접어야 하는지, 굳이 접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Z 플립 3 전용 케이스는 예쁘고 콜라보도 엄청 다양합니다. 꾸미는데 관심이 없는 저도 갖고 싶은데 취향 저격을 당하셨다면 갖고 싶은 욕망은 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접었을 때 통장 사정은 몰라도 제 주머니 속 사정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주머니에 공간이 남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플립은 기존의 바형태 스마트폰과 달라서 구조상, 사용상 파손 위험이 높습니다. 펼쳐진 플립 사이에 작은 나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모르고 플립을 탁 닫았다면 끔찍합니다. 기능이 많으면 그만큼 고장날 확률도 높죠. 또 가격이 결국 저렴한 제품도 아니고요. 게다가 스마트폰은 한 번 구매 시에 몇 년은 사용한다고 봤을 때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제한적인 사용 경험이니 쟤는 저렇게 느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